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인 지난 10월 22일 서울 도심에서 열렸던 좌우파의 집회와 관련해서 MBC가 노골적인 좌편향 편파 보도를 한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중 이른바 자막 조작 사건을 일으켰던 그 방송사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울도심 집회와 관련해서도 아주 대놓고 편파 방송을 해서 MBC 내에서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MBC의 노동조합 중에서 비좌파 성향 노조인 MBC 노조, 우리가 흔히 제3노조라고 부르는 MBC 노조는 10월 24일 딱 봐도 100만 따라할 건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서 MBC의 보도 태도를 강도 높게 질타했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MBC가 이날 집회들을 보도하면서 좌파의 손팻말, 그러니까 윤석열 퇴진, 김건희 구속 이런 손팻말은 1분 16초, 즉 76초 동안 내보낸 반면 우파 집회에서 나왔던 손팻말, 이재명 구속 팻말은 단 8초 밖에 내보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6초와 8초면 9.5대 1입니다. 아예 대놓고 편향 보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22일에 서울도심 집회는 여러분도 잘 아시고 권선할TV에서 이미 보도해 드렸습니다만은 집회 참석자 수나 열기나 모든 면에서 우파 세력이 좌파 세력을 압도한 그런 집회였습니다. 그런데 MBC만 보면 전혀 다른 모습이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MBC 노조, MBC 3노조가 24일 발표한 성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명을 들어보면 얼마나 MBC가 이번에 노골적인 좌편향 편파 보도를 했는지가 생생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역시나였다. 지난 토요일 시청 앞과 광화문에서 좌우파의 대규모 집회가 동시에 벌어졌는데 MBC는 이 뉴스를 어떻게 다룰지가 우리로선 관심이었다. 결과는 편파 그 자체였다. 어떻게 그렇게 균형보도의 기본조차 지키지 않고 눈치 안 보고 노골적으로 편파 보도를 할 수 있는지 혀를 내두를 정도다. 우선 왜 중계 포인트가 좌파 단체 쪽이었나? 양쪽이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집회를 하는데 무슨 기준으로 손하늘 기자는 좌파 단체 앞에서 생방송을 했는가? 아마 손하늘이라는 애가 그 보도를 한 기자 모양입니다. 참 얘도 불쌍하게 됐습니다. 영원히 두고 부끄러운 이름으로 아마 남을 겁니다. 기자 이름이 손하늘이라고 합니다. 중립을 지키려면 그 중간에서 하든가 둘 다 하든가 아니면 생방송을 하지 말아야 했다. KBS와 SBS는 장비가 없어서 생방송을 안 했겠나? 생각이 없어서 안 했겠나? 이 뉴스는 MBC 편파 보도의 또 하나의 중요 사례가 될 것이고 안타깝게도 젊은 기자의 이름에도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둘째, 편집된 화면은 온통 김건희 구속, 윤석열 퇴진 손팻말 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우파단체 이재명 구속 팻말은 단 2커트로 구색만 갖췄을 뿐이다. 화면의 양과 질에서 압도적으로 좌파 집회에 편향된 편집이었다. 단적으로 집회 참가자들이 들고 있는 손팻말 화면은 좌파 진영 1분 16초, 우파 진영은 고작 8초였다. 영상의 내용에서도 좌파 집회는 가까이 접근해서 다양한 화면을 구성한 반면 우파 집회는 원거리에서 촬영된 게 대부분이었다. 심지어 우파 집회는 대한TV라는 유튜브 방송 화면을 사용했다. 취재하려는 노력은 했는지 묻고 싶다. 셋째, 무슨 기준으로 순서에서 좌파 단체를 앞세웠는가? MBC는 자신들 입으로도 우파 집회 3만여 명, 좌파 집회 1만 6천여 명이라고 밝혔다. 시간상으로도 우파 단체가 먼저 집회를 시작했고 뉴스 방송 시간에 양쪽 집회는 함께 진행되고 있었다. KBS와 SBS는 모두 우파를 앞세워 보도했다. 마지막으로 왜 MBC 온라인 뉴스 썸네일은 좌파 집회 손팻말 화면으로만 돼 있는가? KBS는 양쪽 손팻말을 나란히 보여줬고 SBS는 시내 교통장면으로 만들었다.
뉴스 한 꼭지에 이렇게 많은 편파를 담을 수 있는지 놀라울 따름니다. 임명현 사회팀장, 김효엽 주말뉴스센터장은 위 물음들에 답하기 바란다. 이 친구들은 아마 이 현장 기자의 바로 조금 위에 정도 되는 중간 간부 모양입니다. 이런 애들도 이름을 다시 기억합시다. 사회팀장이 임명현이란 애고 주말뉴스센터장은 김효엽이란 애입니다. 아마 두고 이름이 남을 겁니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MBC 뉴스엔 여러 가지 흉터가 있다. 대표적인 게 박성재 사장이 남긴 편파의 대명사, 딱 봐도 100만이다. 이 박성재란 MBC 사장 이 친구도 이 민노총 언론노조 소속으로 아주 노골적인 좌편향 기자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 딱 봐도 100만 아시는 분이 많겠지만 전에 조국 소위 지키자는 좌파단체 집회 얼마 모이지도 않았는데 이걸 그 당시 박성재 이 친구가 그 숫자가 딱 봐도 100만이라면서 아주 조소가 됐던 유명한 멘트입니다. 본인에겐 훈장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대부분 MBC 기자들에겐 원치 않는데도 얻게 된 일종의 낙인이다. MBC 기자들은 이런 편파 언론인의 전철을 밟으려 하는가? 좌파 집회는 정상적인 사람들의 건전한 집회여서 보도 가치가 있고 우파 단체 집회는 박 사장이 과거 표현한 대로 약간 막간 사람들의 무시해도 될 집단 행동인가? 이 약간 막간 사람들 운운한 이것도 박성재란 친구가 자유우파 성향 국민들의 태극기 집회에 대해서 폄훼하면서 했던 표현으로 이 역시 박성재가 얼마나 언론인으로서 기본이 안 돼 있는 친구인지를 드러내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어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시청자들은 어쩌라고 공영방송 기자들이 이렇게 대놓고 편파 보도를 하는가? 또 선량한 MBC 직원들은 어쩌라는 것인가? 앞으로 조국 사태 때와 같은 집회들이 재현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딱 봐도 100만 같은 짓은 그만합시다. 2022년 10월 24일 MBC 노조 제3노조.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내용은 MBC의 비좌파 성향 노조인 MBC 노조 제3노조가 지난 10월 22일 서울 도심에서 열렸던 좌파와 우파의 집회와 관련해서 MBC가 보여준 노골적인 좌편향 보도, 편파 보도 실태를 하나하나 들면서 MBC의 보도 태도를 비판한 그런 성명입니다. 여러분 정말 MBC 문제가 심각합니다. 물론 MBC, KBS, 다 YTN 다 비슷하지만은 MBC가 유난히 지금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저런 부분은 MBC의 구조적 문제와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MBC는 특히 좌파 성향 언론인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기자나 PD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집단이고 특히 사장이니 보도본부장이니 하는 저런 고위직은 전부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소위 좌편향된 그런 친구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래 젊은 애들까지도 대체로 그런 애들이 전부 주력이 돼 있는 바로 아주 노골적인 좌편향 방송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정권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MBC도 그렇고 KBS도 그렇고 YTN도 그렇고 연합뉴스TV도 그렇고 소위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공영언론 문재인 정권 시절에 임명됐던 좌파 성향의 친구들이 고위직을 전부 차지하고 있고 여전히 보도하는 것들 보면 아주 노골적인 좌편향 보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을 때는 아주 대놓고 MBC나 KBS의 기존 이사라든지 이사장 이런 사람들을 사실상 내쫓았죠. 막 압력을 가하고 해서 그래서 이제 문제가 나중에 돼서 그게 재판으로 가서 결국 KBS 같은 경우 문재인이 강경 이사를 내쫓은 것이 부당한 그런 해임으로 돼서 강경 이사가 이기고 문재인이 패소하는 그런 사례가 됐습니다만은 따라서 현재 지금 문재인 정권이 끝나고 윤석열 정권이 출범했다고는 하지만 전혀 지금 물갈이가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문재인 시절처럼 그렇게 대놓고 노골적으로 압력을 가해서는 나중에 다시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결국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KBS, MBC 지금 좌편향의 경영진들이 그동안 했던 짓들 중에서
명백한 불법, 탈법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조사 또는 수사해서 합법적으로 정리를 하는 게 가장 정확한 방법이고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일 겁니다. 워낙 지금 그동안 MBC나 KBS의 고위청, 좌평양 고위청들이 무리한 짓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대로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하면 충분히 합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저 엉터리 같은 지금 저런 좌편향 편파 보도를 도대체 언제까지 계속 그냥 방관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는 보다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저런 엉터리 같은 좌편향 편파 보도에 KBS나 MBC 혹은 YTN, 연합뉴스 TV 보도 태도를 계속 방치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지금 만약에 말이죠. 얼마 전에 자막 조작 사건 MBC 그 자막 조작 사건을 사실은 자유우파 성향의 많은 전투적 지식인들이라든지 또 국민들이 나서서 그 MBC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제대로 통렬하게 반박해서 지금 그 문제가 MBC가 얼마나 잘못했는지가 드러났으니까 망정이지. 만약 광우병 사태처럼 제대로 된 반격이 없이 하면서 MBC의 그 엉터리 같은 자막 조작 보도가 사실인 양 됐다면 지금 좌익 세력들이 시도하고 있는 제2의 촛불 정변, 윤석열 정부를 무너뜨리고 무력화시키기 위한 책동과 MBC의 지난 보도가 맞물리면서 제2의 광우병, 제2의 탄핵 촛불 정변 같은 식으로 아주 악질적으로 발전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아주 무겁게 받아들이고 상황에 대해서 엄중히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